아마 이런 의아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배운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잘해낼 것 같다라는 자신감도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마케팅 활동을 해도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또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저도 계속 겪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렬하게 깨달았던 것은 나에게 이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갈팡질팡 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흔들려 왔던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계속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마인드맵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어떠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선 가운데에는 이렇게 써볼까요? 마인드맵을 써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마인드맵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기도 해서 생산성에 대한 공부를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인드맵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는 자영업 사업가의 온라인 마케팅, 이렇게 우선 대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콘텐츠로 증명해야 하는 사업가는 온라인 마케팅 할 때 어떤 활동을 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발행해서 잠재 고객을 자신의 채널로 모시고 오는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아주 여러 가지 현상을 겪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상이라 적고요. 우선 첫 번째 현상은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는 타입입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요, 무언가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내가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마케팅을 해야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여러분은 속해 계신가요? 그런데 이 각 단계에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런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첫 번째로 이것저것 열심히 해본다 라는 부분에서는요, 왜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게 될까요? 첫 번째는 성과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배운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내가 배운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 어떤 단계로 가게 되냐면요, 새로운 방법, 이것에서 누가 대박 났다더라, 이것만 하면 월 1000을 번다더라, 이런 제목의 컨텐츠에 안 좋은 말로 낚인다고 하죠. 낚여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의 프레이밍 안에 들어가서 계속 그 늪을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적어볼까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컨텐츠의 마음을 자꾸 빼앗긴다. 특히 이 단계는 제가 정말 많이 빠져서 거의 한 5년이나 6년 정도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빠져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 콘텐츠를 보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아주 장족의 발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무언가 꾸준히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온라인판에서는. 네, 그런 마음 때문에 약간 허망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적어보자면 열심히 콘텐츠
만들어서 올린다고 해도 잘 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 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기획할 때 들어가는 정신적인 비용도 당연히 들고요. 제작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나 에너지나 그리고 나 자신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 때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맞나 하다가 이제 꾸준히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콘텐츠를 만드는데 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본인이 콘텐츠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꾸준히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말이죠. 그래서 적어보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맞는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또 동시에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모든 마케팅 활동이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을 숫자 1 또는 2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이 익숙해지다 보면 고객을 한 명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숫자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눴을 때의 그 감흥과 단순히 이 사람은 고객 중에 한 명 숫자 1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어서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조회수가 내가 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10,000명 이상의 그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약간 그런 조회수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SNS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만 단위, 심지어 10만 단위, 그리고 100만 단위 이런 것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든 콘텐츠가 조회수가 10이나 20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타를 몇 번 맞고 나면 내가 진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가 갈팡질팡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보자면 고객을 한 명의 사람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숫자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자영업 사업가가 자신의 가치를 콘텐츠로 표현하면서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현상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제가 매기는 순번은 중요도에 의해서 매긴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매기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공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네. 그 공부라는 것은 절대적인 양이라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효과적인 부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바탕이 되는 지식을 쌓기 전까지는 좀 공부량이 절대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까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그런 증상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가 부족한 부분은 뭐 강의를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요즘에 무료로 나와 있는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상에서 많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서점에 가셔서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목차라든지 아니면 머릿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신 다음에 제 생각에는 최소 3권 이상 정도는 구매해서 책으로 보시면서 이런 개념들을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자기 것으로 한번 삼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 부족 문제. 자기 사업을 잘 하고 싶다라는 열망은 사업가라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된 의지라는 것은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그 의지의 정도가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한번 해보고 잘 안 되고 해보고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사실 온라인 마케팅의 그런 자극적인 제목들은 나만 따라 하면 무조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박난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축구 선수들은 정말 많지만 그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축구 선수는 몇 명 안 됩니다. 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 스타를 꿈꾸고 연예인을 도전을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TV에서 흔히 보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극소수에 해당하는 그런 일부 사례를 가지고 누군가는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곤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빠지게 되면 점점 자기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의지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는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게임이나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RPG에 나오는 슬라임이라는 몬스터가 있는데 이 녀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잘 모르신다면 몇 달 전에 이걸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었죠. 그 순살 아파트라고. 갑자기 허물어져서 그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전수조사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슬라임이라는 몬스터는 속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투명하다라는 게 특징인 몬스터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어떤 딱딱한 물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액체 상태? 몰캉몰캉한 그런 느낌의 몬스터라서 흐물흐물 거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순살 아파트는 뼈대가 좀 많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안에 들어가는 철골 구조물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논리는 어떤 분야에 넣어도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자세히 좀 보면요, 사실 그 이유 중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선천적으로 마케팅적인 요소를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의지 부족이라는 부분은 또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되게 타격감이 크게 오는 사람도 있고 타격감이 별로 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따지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노력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재능과 노력의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것은 누구나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험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맞나 틀리나
틀린가? 뭐 이런 곧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이 자본주의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에서 아주 깊은 단계까지 연구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 연구를 이론으로 정립해서 나와 있는 책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절대적인 것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확고한 온라인 마케팅 환경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준이 없이 마케팅 활동을 하셨다가 나중에 자기만의 기준이 세워지면 아마 분명히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결과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콘텐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자영업 사업가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갈팡질팡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많은 현상들이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의 이유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현상을 알았고 이유까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해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죠.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유 부분에서 첫 번째 공부가 부족해서와 두 번째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느끼는 타격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재능 그리고 노력의 차이로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해결 방법에서도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뭘까요? 해결 방법은 우리 브랜드만의 기준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시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 행동 자체가 사람과 사람끼리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세우는 두 가지 저는 기둥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깊게 해보셔야 된다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보면 위에 뭘 하는가. 네. 이 첫 번째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라는 포인트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는 왜 사업을 하는가. 결국에는 이건 사업가인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만 다시 바꾸면, 저는 사실은 고객보다는 사업을 해나가는 주체자인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고객에게 맞춰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책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지만 아마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마냥 상대방에게 퍼주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먼저 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은 타인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볼까요? 나는 사업을 왜 할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사업을 왜 하고 계신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서 인기를 얻고 싶어서인가요? 또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와 결이 맞는 아주 진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기 만족인가요? 사실 이것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하는 이유 말이죠. 단순 생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해 보았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옳은 일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누군가는 에이 왜 사업을 돈을 벌려고 하니? 나는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사업하는 사업가의 각자가 가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는 이래서 사업을 하고 있어, 난 저래서 사업을 하고 있어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솔직한 마음을 기준으로 세우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중심으로 기준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이 안에서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보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즉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인데 뭐 누구를 위해 사업을 하는가 라는 것도 당연히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기 고민을 정말 절실하게 해결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문제 해결이 절실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지인, 뭐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지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싶어서 해결책을 열심히 찾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좋은 해결책을 찾아왔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주고 싶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걸 정리하자면 지인,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을 위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너무 예쁜 뭐 제품이나 아니면 정말 제대로 정제된 정말 있어 보이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의 만족감을 올려주고 싶어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용 후 만족감을 주고 싶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외에 당연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계속 마케팅적인 그런 행동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이 없어서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해결 방법으로는 나는 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즉 나는 왜 현재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최대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많이 뽑아 보세요. 많이 뽑아서 그 중에 단 하나만 결정해 보시는 겁니다.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사업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뽑아 보자는 겁니다. 다른 것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해, 그러니까 즉 어떤 고객을 위해서 내가 현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건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쓴 거기 때문에 개수가 적은데요. 당장 제 사업을 기준으로 쓰자고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업은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시를 들어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을 때 단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아 보셔라 라고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법도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결국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만의 브랜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이죠. 두 번째는 남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시고요. 결국 내 마음은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은 타겟팅과 아주 깊은 연관이 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도 아주 많은 메달을 땄죠. 네, 우리 하계올림픽 하면 금메달을 무조건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종목 중에 하나인 양궁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양궁에서 10포인트, 즉 골든 서클의 화살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궁에서 골든 서클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관역을 똑바로 보고 화살에 신념을 담아 평소 잘 관리된 활의 시위를 당겼다가 놓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고 숙련되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면 무조건 10점 골드서클 정중앙을 꿰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쪽에 탄착군이 형성이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케팅, 브랜딩, 즉 사업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이 모든 기법들은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어떤 지점을 보고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참고로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조금 더 딥하게 강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일럿 강의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 이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세팅하고 브랜딩 활동과 마케팅 활동을 아주 바닥부터 탄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돈을 주고 배운 것들을 모두 아낌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파일럿 강의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무료로 다 뿌리기보다는 저는 이 강의를 마스터피스로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단 100분만 모셔가지고 뉴스레터 방식으로 하루에 1개의 영상을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정보를 한순간에 다 받아들여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그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나 이거 알아 이거 하라 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것으로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관념으로만 남아서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딱 100분만 모셔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되 최대한 피드백도 원활하게 받아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마스터피스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공지까지 함께 드려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보신 이 영상의 내용을 꼭 한번 다시 실제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현상을 겪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고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셰르파인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기준에 두 가지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본인의 두 가지 기둥은 어떤 것인지 정말로 노트를 꺼내놓고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가면서 생각을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신의 전문성의 가치를 콘텐츠로 증명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가들을 돕는
비즈니스 셰르파의 이행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